안녕하세요, 배당소년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 3가지를 한번 엄선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랑 추상을 뜻하는 메타가 합쳐져서 메타버스,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이건 바로 넘어가고 관련된 주식 3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죠. 월간 1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가상세계 게임 플랫폼입니다. 이용자 중에서 16세 미만이 약 5천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9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3분의 2가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누적 이용 시간은 30억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긴 시간이 상상이 잘 안 가요.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게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특정 목표가 없이 그냥 유저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구랑 플랫폼만 제공하는 그런 게임 플랫폼이 바로 로블록스예요. 그리고 요 속에서는 이제 이용자들이 게임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유튜브와 매우 흡사한 그런 플랫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로벅스라는 게임 머니를 통해서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산자가 되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와 저는 좀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블록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로벅스는 사용할 수도 있고 게임 내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내가 생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벅스의 수수료는 1로벅스당 0.01달러로 교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충전할 때는 1로벅스당 0.01달러를 주고서나 로벅스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환전할 때는 1로벅스당 0.0035달러, 그러니까 내가 로벅스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환전할 때 더 조금밖에 돈을 환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환전 시 수수료가 6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이 환전 수수료를 통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블록스의 한번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년도에는 매출액이 이 정도에 있다가 점차 상승했죠. 19년도에 매출액 늘어나고 20년도에는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액은 연평균 68% 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성장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로블록스가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왜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냐, 이거를 알려면은 비용을 조금 봐야 됩니다. 먼저 매출 원가, 개발자 수수료, 인프라 비용, R&D 비용, 일반 관리비, 그리고 판매 및 마케팅 비용, 이렇게 6가지 항목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매출 원가는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건데 개발자 수수료가 매출 원가보다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에 R&D 비용까지. 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끊임없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플랫폼은 한번 잡아두면은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다면은 계속 요 안에서 가둬가지고 돈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은 필수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74%에 달해요. 코카콜라가 60%인데 코카콜라보다 더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매출을 내는데 매출 원가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플랫폼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점점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 적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매출 총이익률이 굉장히 좋으면서 플랫폼이 잘 만들어지고 여기서 나중에 레버리지 효과를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다. 로블록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현재 비용이 잘 쓰이고 있어요. 막 허튼 데에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잘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예약 매출하고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약 매출이 뭐냐면은 많은 이용자들이 아까 로벅스라는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예약 매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킹으로 들어가는데 이 계약 단가랑 계약 기간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예약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 나온 것보다 예약 매출이 더 큰 상태입니다. 현재 현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는 현금 흐름이 안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현금 흐름도 준비해 놨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로벅스 매출이 23개월에 나눠서 점점 매출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20년에 요 큰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2020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2021년, 2022년까지 이렇게 점점 뒤로 갈수록 매출을 크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라고 해서 이 기업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오산일 수 있습니다. 평균 계정 지속 시간이 2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벅스 충전한 금액을 2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매출을 발생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서나 잡아가는 거니까 로블록스 이 부킹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약 매출을 잘 보시면은 향후의 미래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블록스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2018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잘 나왔는데 19년에 조금 주춤했어요. 근데 2020년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거의 5배 성장했죠. 굉장히 현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2019년에 비해서 이거 뭐야 거의 4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블록스가 적자인 상태지만 현금 흐름은 매우 좋다. 이 테슬라가 그랬거든요.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 막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현금 흐름은 계속 좋았어요. 2019년부터. 그래서 2019년부터 투자하시던 분들은 2020년에 엄청난 대박을 봤죠. 지금 로블록스도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매출하고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에 현금 흐름이 대폭 상승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적자지만 현금 흐름이 매우 양호한 상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로블록스 현재 주가가 77불이에요. 이게 3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한화로 74조 8,800억. 그러니까 네이버보다도 지금 현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PSR 매출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 봤을 때 45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쿠팡도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실적은 찍히고 있는데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 자체는 로블록스 매우 괜찮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조금은 비싸지 않은가. 그래서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 해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당장 막 엄청나게 실현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일상생활 하면은 이 마인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조금 즐기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매출이 급격하게 점프했지만 이걸 좀 감안하시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지금 이 기업 좋아 하고서나 들어가는 거는 자칫하면은 크게 물려가지고 꽤 오랜 시간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기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2개 더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인크래프트 이 메타버스 게임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2014년에 25억 달러를 주고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죠. 2019년에 활동 유저가 1억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어떤 회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런 메타버스에서 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시너지 효과를 점점점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추천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지금 투자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유 이거 뭐야 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다 나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찐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엑기스만 빡빡빡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오프라인 사람들을 요즘에 만나고 있어요. 왜냐?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잘 못하니까. 마인크래프트는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VR 기기랑 이 마인크래프트랑 결합해가지고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저렴해질 홀로렌즈를 통해서 현실에서도 가상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기,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타버스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입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가 지금 매출액이 급격하게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1등 아마존은 지금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유지만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기울기가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밑에 구글도 있는데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죠. 그리고 IBM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로블록스는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지 않죠.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순이익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매출까지 잘 찍어주고 있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그런 테마도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까지 있네? 거기다가 매출까지 잘 찍어주고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한 해도 역성장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캐시플로우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금도 17년 연속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안전하면서도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테마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익하고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메타버스 수혜까지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년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 내가 엄청난 성장을 추구할 거야 이러는 분들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가면서 배당금도 챙기고 테마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면 좀 좋을 것 같은 주식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PR이 34입니다. 이게 21년, 22년까지 바라보면은 이게 30 언더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실적 안 찍히는 어정쩡한 주식 매수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메타버스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주식 진짜 찐으로 정성 들여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바로 네이버 제페토입니다. 네이버 제페토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해봤어요. 일단 네이버 제페토는 3D 아바타 기반으로 한 SNS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출시 2년 만에 전세계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80% 이상이 10대 청소년, 그리고 이용객들 90%가 해외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좁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아쉬운 점은 제페토는 수익 확보보다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이용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맞죠. 처음에는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나중에는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니까요. 이제 점점 수익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트와이스 컬렉션 뭐 이래가지고 막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찌 컬렉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몬드가 있죠. 이걸 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캐시 아이템이에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려면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 현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충전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출을 이제 발생을 1차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수익화를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해봤나? 그러면서 거기 플랫폼 내에서 하고 있는 유저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한 10만원 이상씩은 소비를 해봤다고 합니다. 왜냐? 아이템을 꾸려가지고 다른 아이들하고 좀 어울리려면은 좀 옷도 좀 갖춰 입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돈을 조금씩 소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매출이 나중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 광고까지도 하고 거기 내에서 막 콘서트 비용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아니까 엔터사에서도 지금 제페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빅히트가 70억 투자했고 YG랑 JYP가 각각 50억씩 투자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막 트와이스 춤추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있지 춤추고 있는 애들도 있고 무슨 블랙핑크 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아 노래가 나왔는데 그거를 막 따라서 춤추고 있는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엔터사가 들어가면서 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이버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매출액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이 조금 들쑥날쑥한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이버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꾸준하게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 테마도 가져가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도 잘 굳히고 신사업에도 투자를 잘하는 이런 네이버 괜찮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적자만 보면서 메타버스 테마주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아싸리 그냥 단단한 네이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봐요. 네이버가 지원하면서 엔터사도 지금 제페토가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네이버가 제페토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카카오가 지금 많은 기업을 상장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뭐 한 3년, 뭐 5년 뒤에 상장을 통해서도 수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주식이 향후에 굉장히 큰 가치를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PER은 74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나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지금 제페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국내 내수는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고평가 느낌이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매출을 엄청나게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세 개 기업 분명히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향후에 뭐 3년 뒤,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시면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갈 거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탑픽이라고 보고 나는 성장을 조금 추구하겠어 그러신 분들을 로블록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사하면서.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해지 차원에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